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이고요. 겨우 최근에 마음을 추스리고 남한테 이런 얘기도 해보게 됐네요. 사람이 큰일을 겪고 나면 꼭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데, 저도 주변에서 꼭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글도 남겨봅니다. 먼저 저와 저의 시댁 동서 간의 관계를 서두로 해서 시작해 볼게요. 저와 동서는 1살 차이고, 제가 딱 1살 많았어요. 저는 결혼이 늦은 편이라서 약간 주눅 들어 있었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는 이걸 꽤 불만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기왕 결혼할 거 일찍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 장남이 진즉에 애도 낳고 그랬을 텐데, 아유, 나는 너무 아쉽다. 아, 요즘 늦게들 귀한 선물들 찾아온다니까. 아유, 그래,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시집 장가를 늦게 간 건 저뿐이 아니고 저보다 5살 많은 본인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특히 신혼 초에 어머니는 심한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기의 미련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나도 우리 둘째는 마흔이 넘어서 낳았잖아. 그때 다들 일찍 낳던 때라서 나보고 할머니 다 됐다고 했어. 그러지 말고 그래 너도 산부인과 가서 상담 좀 해봐. 여기서는 저도 좀 기분이 상해서 몇 마디 얹었는데요. 어머니는 무척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임신 출산은 엄마 아빠 될 사람 둘 다 가야죠. 저만 갈 수 없으니까 오빠랑 같이 다녀올게요. 아이고 뭐하러 남편까지 데리고 가. 애 임신해서 낳는 거 전부 여자 혼자 하는 거지. 아 남자가 해? 그러지 말고 놔두고 큰애 너만 다녀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오빠 오빠 거리지 말고 내 앞에서도 네 신랑이나 남편이라고 해야지. 어?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어른들 앞에서 오빠 거리는 거 아니다. 앞만 봐도 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을 데리고 간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암튼 저와 약간 투닥거리다 보니 신혼 초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동서는 이쁘장하고 결혼 연차도 오래되고 무척 완벽해 보였어요. 저도 지나치듯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신지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이쁜 둘째 며느리도 험담도 하시더라고요. 작은애? 걔야 뭐 보기에는 말짱하지. 아유 근데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지 나이답지 않게 아주 그냥 아유 그래. 근데 갑자기 웬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혼 초이니 이런 말을 하신 어머니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쟤도 지가 한껏 다 안다고 알아서 하다가 나이 많은 형님 오니까 당황했을 거다. 애 데리고 맨날 와가지고 지는 손 빠르게 하는데 형님은 늦게 시집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지. 응? 그래 네가 눈치껏 작은 애랑 잘 협의해서 잘 해봐. 뭘 잘하라는 건 알겠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이상 동서에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엄청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어머 형님, 그게 왜요? 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가요? 저는 그날 형님이 생겨서 좋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안타깝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지면서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말수 적고 조용한 동서에 비해서 늘 말 많고 부산스러운 어머니가 더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저와 동서는 각각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초반에 딱 한 번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서로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속 얘기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헌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동서 있잖아. 근데 서방님이랑 왜 주말 부부를 하는 거야? 게다가 서방님은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신다며? 그럼 거기 건너가서 같이 밥 먹는 거야? 나는 애가 없어서 모르지만 주말에 어머니 댁 가면 안 불편해? 그러자 동서는 씩 웃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전부터 그렇게 지내길 바래왔거든요.
1시간 10분 거리 출퇴근 힘들다고 계속해서 주말 부부를 강조해왔어요. 그렇게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저희 집에 와서 옷이랑 짐만 바꿔가는 정도였고요. 아, 저는 도저히 주말 부부로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그건 본인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뜻을 들어보니 더더욱 부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뭐? 주말 부부? 아유, 그건 좀 아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명준이야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성질이 못 돼. 갑갑하고 아유, 옆에 아내가 없으면 장가간 느낌이 없어.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서방님의 의중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동서가 걱정될 정도로요. 아, 그럼 서방님은 체력이 좀 약하신 편인가? 내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면 왜 주말 부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직장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가? 아, 좌우지간 동서가 조금 안쓰럽긴 해. 애도 혼자 케어하잖아. 남편은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죠. 아, 그거 아마도 명준이도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애까지 낳았고 마누라 볼 게 없고 재미가 없겠지. 그동안 한참 쭉 바쁘게 일했는데 이젠 아쉬운 게 없나 봐. 응? 아, 그런 게 어딨어? 서방님 그 뭐지? SNS 계정 때문에 인기 끌어서 바쁘신 거는 아는데 돈은 꽤 버시지 않나? 그거 동서한테 다 오픈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희죽거리며 웃는데 왠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보통 남자들의 사고방식인 건지 이 형제들이 이상한 건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돈 일정 수준 넘어가고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로 넘어가면 뭐하러 자세하게 다 오픈하냐? 말해봤자 마누라한테 뺏겨. 자식한테 돈 나가. 그냥 쥐 죽은 듯이 돈 없는 척 해야지 뭐.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명준이는 할 말이 있지.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아, 그럼 동서도 눈속임으로 애 보고 대충 해도 되겠네?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놀러 가신다고 도시락까지 일행분 거 새벽에 싸서 갖고 가던데? 애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건 나도 재수씨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 아, 근데 뭐 며느리 돌이란 게 있잖아. 당신도 그런 건 배워. 제가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묘하게 남편의 이런 고지식한 부분들이 거슬렸어요. 당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생각만 한 거지만 제가 더 어렸더라면 이 부분에 되게 분노하고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전에는 워낙 털털한 척 했으니까 적당히 속았던 거죠. 아무튼 저는 이후로 동서랑 잘 지냈고 동서랑도 은근하게 저의 호감을 표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외동딸이라 엄청 외롭게 자랐어요. 중간에 사촌 언니가 주말만 되면 놀러 왔는데 그 언니랑 참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언니랑 형님 나이가 똑같거든요. 다른 건 전혀 비슷한 게 없는데 아무튼 형님을 보면 언니가 생각나요. 언니는 미국으로 시집가서 안 본지 오래됐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동서에게 저도 일말의 측은함이 생겼고 저 역시 동생이 없는지라 유순하고 착한 동서랑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집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둘이 나란히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다니기도 하고 죽이 제법 맞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부분은 무척 보기 좋다고 했고 서방님도 고마워하셨어요. 형수님, 저희 아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형수님을 엄청 따르더라고요. 주말 부부 한다고 자기도 적적하고 주변 엄마들 불편한데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좋대요. 진짜 이때는 우스갯소리로 무슨 친자매인 양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도 그러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랑 동서가 잘 지내면서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붙어 다니지 말라나요? 결혼들 했으면 각자 집들에 붙어서 자기 서방들이랑 잘 지낼 생각들을 해야지. 응? 너희들끼리 붙어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신랑들 밥은 잘 해먹이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갑자기 불신검문을 한답시고 저희 집에 오셨고 이날 저희는 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멋대로 저희 집을 다 열어보시고 제가 열심히 꾸민 인테리어를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애도 없고 뭐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집만 삐까뻔쩍하게 꾸며놓고는 아유 그래 너 산부인과는 갔다 왔냐? 아니요 아직이요. 어머니 제가 불편한 게 없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어서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잖아. 진짜 애 포기할 거야? 둘 다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제 네 신랑은 50대 갈 텐데 그냥 진짜 그렇게 둘이서 나이만 먹고 있을 거냐고. 네? 아니 어머니 그건 저희가 초반에도 합의가 잘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분명히 저랑 남편은 이 부분을 매듭 짓고 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표정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불만이었고요. 결국 흘러 동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많고 드시고 싶은 거 많은 분이라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은 끝까지 평생 애기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 나야 절대 애 가질 생각 없어. 이미 늦었고. 나도 고생이고 태어나는 애는 무슨 고생이야.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엄마 할머니 소리 들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의외로 명쾌한 대답을 주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들은 싫어하겠지만요. 그럼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말로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시고 일일이 싸우지 마시고 앞에서만 받아들이는 척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 안 하고 형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순간적으로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엄청난 명언이라고 느꼈던 저는 이후로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박박 저를 긁어대고 해도 그냥 적당히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동서딴에 수도 없이 어머니를 경험하고 알게 된 노하우를 바보같이 남편에게 말해버렸어요. 그냥 결혼도 늦게 해서 잘 모르고 어머니한테 답 없이 당하다가 잘 먹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기뻤나 봐요. 어머니랑 계속 그렇게 싸우고 속상해하지 말고 당신이랑 싸우고 그러지도 말고 앞에서는 어머니 분위기 맞춰드리고 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진짜 명쾌한 대답이야. 어차피 나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리는 거든. 앞에서라도 그냥 하는 척 노력하고 어르신 기분은 맞추고 나는 나대로 편하고 말이야.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정색을 하더니 돌연 저보고 동서랑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 씨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그 참, 선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아니,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당신이랑 자주 만나러 오고 그러지 말라 그래. 태원이가 데리러 오는 거 그냥 귀엽게 봐줬더니만. 어? 왜 화를 내? 동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덕분에 나 어머니랑 안 싸워. 그리고 우리 어차피 애 안 생길 건데 언제까지 어머니랑 이걸 물고 늘어질 거야? 어머니도 손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은 괜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동서랑 멀어지라고 재차 말했고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서랑 잘 어울렸고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제 고민을 들어주던 동서로부터 저 역시 상담 요청을 받게 됐어요. 늘 센스 있고 앞길 똑 부러진 동서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었고 그냥 들어주기나 하려고 나갔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해줄 얘기가 너무 없어서 듣기만 하다 왔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애는 어떡하고? 태원이 저렇게 이쁜데 이혼?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야? 정말 아니 왜 그러는데 진짜. 이유를 말해봐. 그런데 동서는 입만 싱긋 웃더니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형님, 이혼은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출퇴근이 필수인 것도 아닌 직업인데 주말 부부를 고집하고요. 저에게 수입을 다 공개하지도 않아요.
앞서 제가 말했지만 서방님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유명세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대충 추정되는 재산만 해도 꽤 되거든요. 동선의 집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것도 서방님이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들었어요. 나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꽤 유복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 외에도 뭔가 불만이 있어? 그 정도만 갖고 이혼이라니. 태원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동서는 연신 입꼬리만 웃을 뿐 눈은 멍해가지고 말하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다 막막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게 형님, 저도 외동으로 자랐고 한쪽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우선은 저희 친정보다는 시댁이 여유가 되니까요. 어머니 쪽에 태원이 보내려고 해요. 저 사람은 애를 온전히 키워줄 것 같지 않아서요. 동서는 계속 알 수 없는 말들만 했고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재차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얘기가 된 거야? 너무 두서없이 한 번에 물어서 미안한데 진짜 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동서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매치가 잘 안 되었답니다. 어머니도 대충 감으로 아실 거예요. 저희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걸요. 아마 제가 진행만 한다면 언제건 터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진짜. 주말 부부하고 돈 벌어오는 거 전부 안 줘서 속상한 거야? 동서, 그런 걸로 그렇게 끝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나 좀 들어보자. 그런데 동서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답답한데 일단 몇 분 참아주다가 겨우 듣게 됐습니다. 이젠 듣고 난 뒤 제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외도 말고는 없잖아요, 형님. 딱 그거 하나예요. 남편이 주말 부부로 자리 비웠을 때 같은 업종 일을 하는 여자랑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채고 겨우겨우 뜯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왔다면 믿어지시나요? 아니, 이게 무슨 거꾸로 흘러가는 강물도 아니고 우리 동서 엄청 미인이고 어디 가서 꿀릴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헛바람이 들었기로 동서가 그렇게 매달려서 서방님을 붙잡고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땐 그냥 다 끝내고 싶었죠. 그런데 태원이가 있잖아요. 태원이는 태원이는 아빠 정말 좋아해요. 출장 가고 뭐 일한다고 집 비우고 평일에도 집에 없는데 지 아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참고 품었죠. 어머니도 저한테 품으라고 그러셨고요. 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런 짓 한 거 알면서도 품으라고 하셨다고? 진짜 가지가지 하신다. 문제 되는 데마다 안 끼시는 데가 없네 정말. 그런 망언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시나? 그런데 동서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뛰어넘고 결심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듣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참 바보 같았어요. 합의 봐서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나긴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불안한 건 똑같아요. 남편은 물론 당연히 저한테 미안해하고 잘 해주고요. 우리 친정에도 선물 보내고 저 차도 새로 뽑아주고 가방도 사다 주고 저랑 잘 지내겠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서의 근본적인 고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혼인 중 외도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어린 날 연애한 때 저 두고 딴 여자한테 간 놈 있었거든요. 그러니 기분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갖고 더 꼬투리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가 취해지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를 위해서도 또 아빠는 필요하고 제 속에 아직은 남편을 향한 애정이 있어서 더 억울한 것도 같고 그러다가 결국 동서는 울음을 터뜨렸고 여기까지 얘기가 오니
저도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형님. 남들은 외도한 남편이 외려 당당하고 이혼하자고 해서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남편이 잘해주니까 더 괴로워요. 잘해주고, 이제서 편해지고, 내 남편 같아지니까 계속 속으로 가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한테 잘하면서 어떻게 뒤에서 그 여자를 만났냐, 이런 식으로요. 이러니 저는 새삼스레 서방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반반하고 키도 크고 세상 귀여운 딸내미와 함께 주말마다 데이트를 다니는 애아빠인데 저렇게 예쁜 와이프한테 왜 그런 상처를 줬을까요? 생각해보면 묘하게 셋이서 어디 놀러 가는 건 못 봤던 것 같긴 합니다. 늘 한쪽이 데리고 다니고 다른 한쪽인 동서는 친정에 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 괜히 둘째 며느리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연하게 동서를 험담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진짜 유도리가 없어. 어? 뭘 적어주면 그대로만 하고 아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저렇게 답답하니까 지 남편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따로 살지. 그때 저는 뭐 암만 그래도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무시했는데요. 뭔가 둘 사이의 앙금이랄까 감정이 나빴던 것이라고만 봤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어머니의 괴롭힘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일을. 저는 그 일 터지자마자 바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남편에게 폭발해서 싸우기 직전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에만 약간 미안한 척 하시더라고요. 대충 이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의 그 애잔한 표정이나 뜬금없는 연기가 생각났어요. 그걸 정면에서 보고 참아낸 동서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내조를 잘못해서 아들이 밖으로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들 키울 땐 밖으로 안 돌고 그렇게 어머니 옆에만 있었대요. 다 제가 잘못하는 거라는데 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거기에 몰랐던 동선의 친정 사정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형님, 실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저보고 네가 무슨 능력 있냐고. 그렇게 싫으면 애 놓고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혼한 가정이랑 엮이니까 우리 아들까지 또 이혼하게 생겼대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동서가 이토록 치를 떨며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됐습니다.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갔으니까요. 동서, 어떻게 참았어? 아, 대단하다 진짜. 그러고도 용케 태원이 키워냈구나. 그런데 이제는 태원이를 다른 데 보낸다고? 아,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니 곁으로 애만 보낼 정도로 마음을 다 먹어버린 거야? 제가 진짜 힘든 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미안하다면서 죄책감이 크다나요? 저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대체 연타로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건지 얼굴 반반하고 사업 능력 좋아 보이는 서방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요. 아무튼 저는 그날 들어주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었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에게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혼자 엄청나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눈치 없게 말이에요.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본인 생신 때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말하셨고요. 저는 제가 너무 속 시끄러워서 나가서 먹자고 했답니다. 어머니, 요즘은 밖에서 잘 꾸며놓고 음식 잘 준비해두더라고요. 저희랑 동서가 반반 부담할 테니까 멋진 곳에 가서 드시는 게 어때요? 그러자 어머니는 신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당일날 우리는 제대로 식사하고 다시 어머니 댁으로 왔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파하고 싶었는데 노인네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날에 밥만 먹고 헤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맘 같아서는 어디 1박 2일이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서 케이크라도 자르고 하자. 아유, 아주 오늘 그냥 기분 좋아 죽겠다. 굳이 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건 싫어서 일부러 밖으로 잡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식들 붙잡고 놓기 싫으신지 굳이 자꾸 가자고 하시길래 저나 동서나 좋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렇게 집으로 향하신 걸 그 뒤에 한동안 후회하셨어요. 왜냐면 어머니 댁에서 참 어이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살다 살다 그런 일은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일단 다 같이 케이크 자르고 저랑 동서는 각각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은 세상 전화를 받는다고 자꾸 사라지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는데 동서는 계속 표정이 나쁘고 은연중에 서방님을 주시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과일 먹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그 와중에요. 누가 배를 세차게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동서가 대신 일어나서 나갔어요.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됐답니다. 누구세요? 동서는 이렇게 짧게 물었고 문 너머로는 웬 여자가 째지는 소리로 문을 쿵쿵 발로 걷어차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 박지민인데 빨리 문 열어요. 오늘 진짜 얘기를 해야겠으니까. 저는 흡사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누군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그 와중에 동서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누구야? 이상한 사람이네. 헌데 이때 갑자기 서방님이 바로 총알같이 일어서더니 자기가 해결하겠다면서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냥 정신 나간 이웃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곧장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 밖에 그 여자는 막무가내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어? 아, 어머니. 어머니 계시는군요. 저예요. 잘 지내셨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왔거든요. 순간적으로 전 이 치렁치렁한 긴 머리에 귀걸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자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똑같이 어머니라 부르나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찬찬히 저희 어머니 쪽, 동서 쪽, 서방님 쪽을 살펴보는 동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방님이 아주 다급하게 그 여자를 붙잡았거든요. 야, 나가자. 어? 나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 어? 이거 놔.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 당신은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살아? 나만 이렇게 못 살지. 아, 이게 진짜 무슨 꼴인지. 그나마 저도 이 얼마 전쯤 동서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인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우리 남편도 일어나서 서방님과 함께 그 여자를 달래고 슬슬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나가서 얘기합시다. 네? 여기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와중에 동서를 봤는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 어깨가 바들바들 애처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 동서 괜찮아? 그런데 동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고개를 한참 아래로 파묻고 못 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동서가 빚이라도 져서 저 여자가 받으러 온 줄 알겠어요. 전 빠르게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여자를 알긴 아셨는지 엄청 놀란 눈치였고 그 와중에 제 눈치를 막 살피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저 좀 뭐 살 게 있어서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동서는 주섬주섬 일어나 겉옷을 챙기더니 여전히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어정쩡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조카도 매우 놀라 있었지만 어머니가 안고 달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엄청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분위기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뒤늦게 너나 할 것 없이 이 분위기를 얼른 추스리려고 다 치웠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마트에 갔던 동서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서 왜 안 오죠? 아, 여기 가방도 다 있는데. 서방님, 동서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자 서방님은 그제야 저랑 겨우 눈을 어설프게 맞추고 다소 민망한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연락했는데 잠깐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간대요. 이따가 데리러 가려고요. 전 이때 마음이 엄청 뒤숭숭해졌어요. 무슨 시어머니 생신 치르는 중에 대뜸 마트를 가서 그 길로 친정으로 넘어가겠어요. 아마 속 시끄러우니 머리 식히러 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서방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이 막 거북한 거예요. 저기 형수님도 숨 좀 돌리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휴, 그 여자가 들이닥쳤을 당시 우리 서방님 이름이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냅다 불러대는 통에 대충 눈치는 채버렸지만요. 지금 신경 쓸 건 저의 기분이나 본인 체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와중에 저는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이랑 거의 말도 안 하고 동서에게 몇 번 문자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나 보기에도 창피하고 불편하신 건가 싶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러다가 저도 더 지켜보다 못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까 그 여자 서방님이랑 뭐 있는 여자 맞지? 동서, 동서 어떻게 사냐? 동서 아까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동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아유, 아니야. 나도 잘 몰라. 아무튼 그쪽 일은 알아서 해결들 하게 냅두자. 아유, 우리까지 신경 쓸 게 뭐 있어. 게다가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서가 저한테 그 큰 눈으로 울먹거리며 너무 우울하다, 마음을 추스릴 수 없고 계속 여전히 의심하고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이 갑자기 저렇게 눈앞에 아주 수치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저는 이날 집에 와서 씻고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가 뜨문뜨문 쪽잠을 자면서 새벽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한 3시쯤 눈이 떠졌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동서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더라고요. 이름을 보자 반가워서 얼른 메시지를 열었는데 저는 거기 있던 단 몇 줄의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 저는 이제 그만 가벼워지고 싶어요. 다 놔버리고 싶네요. 그 사람 모질게 화내지도 못하고 바보 같아요. 복수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다 놓으려고요. 누구라도 대신 혼내주고 못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라도 혼내주세요. 그럼 죄송해요, 형님. 이상한 문맥의 글이었고 저는 이걸 지금도 남겨두어 물끄러미 볼 때가 있어요. 이제사 하는 말이지만 저 말들을 써내려가는 동서는 속으로 얼마나 피맺힌 울음을 토했을까요? 무슨 심정인지 다 헤아리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그냥 한탄하는 글이 아니라 동서의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적어도 저에게는 동서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문장이었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주변에 또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저 말들만 남겨둔 채 완전히 저와 시댁 사람들 그리고 본인 남편과 아이 앞에서 동서는 영원히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이 일에 대해 두고두고 어머니는 원망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본인 생신에 일어났다. 며느리가 쓸데없는 일로 운명을 달리했다 등등 별말을 다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서방님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한이 되시는 건가? 나는 지금 동서쪽 친정 어른들 볼 생각에 가슴이 막 쿵쿵 뛰는데 대단하시다 진짜. 당신도 모르면 그만해. 그냥 말 더 얹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린 가서 할 토리만 하고 오면 되는 거야. 동서의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저와 남편은 또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게 우중충하고 처진 분위기에서 싸울 일이 있다니 참 대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중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본인 아들만 보낼 수 없다고 같이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있는 영정사진을 보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동선의 친정 아빠는 우리 서방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여기에 어머니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이 노인네가 진짜 그냥. 결국 남편까지 쫓아가서 그걸 떼놓겠다고 난리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로 인해 밖에까지 밀려나오게 됐죠. 하필 이런 무리들 사이에 제가 껴있어야 하다니 너무 굴욕적이고 수치스럽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남편은 자기가 괜히 더 찔려가지고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뭘 듣고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에 대해 멋대로 생각하지 마. 부부 사이는 둘만 아는 거라고. 그러더니 이 인간이 선 넘은 발언을 하더라고요. 동선의 부부 일로 인해서 저는 우리 부부의 앞날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수 씨, 그래. 나도 내 동생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은 들어. 하지만 재수 씨도 이렇게 할 일이야? 이건 둘 사이는 그렇다 치고 태원이한테는 아주 나쁜 엄마야. 애를 두고 저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아니, 애가 무슨 죄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 누군데? 애를 버린 건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지. 서방님이 먼저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자를 만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걸 동서가 다 감당해야 돼? 그럼 이혼이라도 하든가. 제대로 이혼하고 정리를 했어야지. 자기네 친정에도 못할 짓이고 특히 태원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저 어린 꼬마애가 우는데 진짜 못 봐주겠어. 가슴 찢어질 것 같다고. 우리 엄마는 엄마 아들 잡아 뜯기니까 서러워서 울고. 진짜 개판이다 개판.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어쩜 그 말 안에 자기 동생이 저지른 잘못은 쏙 빼고 결과만 놓고 비난을 하는 건가요? 왜 서방님이 먼저 잘못하신 거 다 빼놓고 말해? 그 일이 없었으면 태원이는 멀쩡히 엄마 아빠 손에 자랐어. 당신 자꾸 쉽게 말하는데 내가 만약 젊은 남자랑 바람나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거야? 자식이라도 있으면 더 막막하고 돌아버리지 않겠어? 여기서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와중에 어머니는 본인도 수치스러웠던 건지 공연히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내 명에 못 산다. 이걸 이렇게 해결할 일이냐? 응? 졸지에 태원이도 내가 맡아서 키우게 생겼는데 이 나이 먹고 무릎도 다 나갔는데 어떻게 손녀를 키우냐고. 하지만 어머니의 발행과 달리 동서의 딸 태원이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 친정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는 갑자기 손자를 당했다면서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보고 와서 술상을 차려달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요? 어머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바빠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술 적게 드시고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또 본인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이날 밤 남편과 또 크게 싸웠거든요. 엄마한테 왜 갑자기 선을 그어 당신은? 엄마 힘든데 좀 가서 같이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면 안 돼? 나도 힘들어. 당신 마누라도 힘들다고. 내가 동서랑 여간 친자매처럼 잘 지냈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 얼굴 보자고 술상 차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생겼냐고.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이러니 저와 남편 사이도 악화됐습니다. 정말 이 집안과 남편 모두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그냥 모든 게 멈춰졌다면 저는 서방님을 혼내달래서 동서의 가엾은 외침을 그저 같이 통곡하고 울어주며 달래고 끝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곧 일어났답니다. 여기 이놈의 썩을 집안은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썩을 짓을 해먹더라고요.
불과 동서 장례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아주 멍청한 사고가 터졌어요. 저기 여보, 엄마도 울적해 하시고 쟤도 재수 씨 보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분 좀 돌릴 겸 해외로 다 같이 나갔다 올까 해. 비용은 저 녀석이 부담한다니까 당신도 시간 좀 빼봐. 해외여행을 간단 얘기야? 와, 웃기지도 않네 진짜. 지금 무슨 여행이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울적해 하신다고. 지금 다들 가족들이 힘이 없고 처져 있잖아. 아니 조금이라도 환기시켜 보려고 나간 거야.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지만 남편은 그걸 또 그냥 응한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지나서 저에게 제가 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 별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저는 저 역시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을 못 했는데 지금 해둬야 될 것 같아. 동생 만나는 분이 그날 같이 합류하기로 했어. 그래도 거기가 매일 같이 어머니한테 와서 대신 며느리 노릇도 하고 노력을 하더라고. 당신도 내일쯤 같이 전화라도 해서 상의하고 뭐 준비해 갈지 얘기 좀 해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니? 서방님이 만나는 분? 여보, 지금 상황상 그 단어가 말이 되는 내용이야? 서방님이 만나는 분이라니. 새로 누구를 만난다 해도 정신 나갈 판에 설마 그날 쳐들어온 그 여자는 아니지? 아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당신은 진짜 당신 남편네 집이 지금 다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데 나서서 당신이 계획은 못할 망정 하나하나 딴지 걸 거야? 그리고 그건 동생네 부부 사정이고 엄연히 남녀 문제니까 더 참견하지 마. 당신 말 잘했다. 그래. 내가 나이 먹고 결혼해서 당신이랑 둘이 잘 놀고 먹으려고 했지. 당신 집 뒤치다꺼리 수시로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심지어 진짜 이건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내가 모를 줄 알지? 나도 동서한테 들은 게 있어. 서방님 그 여자 유부녀였다며. 서방님 일할 때 굴러들어온 여자 맞잖아. 나보고 그 여자랑 같이 여행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날 남편과 정말 끝을 보기 직전까지 아주 지저분하게 싸웠어요. 이때 제 입으로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게 된 건 남편이 무작정 제 길을 누르겠다고 대체 뭘 위한 일인지도 모르게 그냥 여행을 강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신도 이제 재수 씨 얘기 그만 꺼내. 어? 간 사람 간 사람이고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엄마랑 쟤랑 둘 다 죽을 맛인데 뭘 자꾸 떠벌리고 있어. 입 다물고 엄마 기분 풀어드리게 여행 준비를 해. 지독하다 진짜. 당신 이러다가 벌 받는다. 어머니랑 당신이랑 서방님이랑 싹 다 죄받을 거야. 겁도 없는 머저리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삽질하고 있는 거지? 좋아. 이혼이야. 이 계약 끝이야. 나도 파토 내버리자 그냥. 그러고 저는 캐리어에 대강 짐들을 밀어넣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싸는 꼴을 보면서도 먼 자존심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제 모습을 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 온 지 한 이틀쯤 서방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고 그 집안의 그 아들이에요.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형수님, 형 보고 이혼하자고 하셨다고요? 형수님까지 왜 이러시나요? 형도 많이 화가 나 있고 저희 지금 모두 속이 편치 않아요.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자 저는 말을 탁 자르고 물었고 서방님은 새삼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방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훈수 두실 일이에요? 그럼 저도 물을게요. 그 유부녀랑 정리하셨어요? 동남아 여행에 그 여자도 같이 간다면서요. 서방님, 이게 무슨 개짓거리예요. 동물도 이러고 안 살아요. 그러자 제대로 자극을 당한 서방님은 저에게 선 넘지 말라고 마구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약간 윽박지르기까지 하는데 이것들 진짜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매너 없으신 분이래. 그만하시죠. 그럼 인간 같지도 않은 집사람이랑 어울리시더니 형수님이 뭔데 저한테 훈수 지리세요? 에?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전화 끊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중에 전화를 확 끊어버린 저 서방님,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너무 분이 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솔직히 존재는 알면서 그동안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방님의 인터넷 유명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와,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유명을 떨치며 허세를 부리는 게 서방님의 업종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서방님은 현실 속 아빠이자 남편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서는 본인이 애아빠도 아니고 남편인 것도 잘 드러내지 않았고요. 본인의 훤칠한 외모만을 강조하며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돈을 벌 만한 인간인지 졸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편과 이미 이혼 얘기가 나와서 서로 악을 쓰며 진행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개판을 쳐버린 시댁 인간들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동서에게 복수가 될 일이지만 저에게도 충분히 엿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남이 될 마당에 그냥 인연을 다 끊어도 될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악을 쓰고 덤비던 남편과 서방님이 아주 치졸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서방님이 운영하는 그 계정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썼답니다. 누가 봐도 서방님인 걸 특정할 수 있도록요. 이 계정의 주인은 세상 다정하고 멋진 남자인 척하면서 여기 계정에서 꼬드기는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 총각이었으면 욕먹을 일이 없는데 애아빠고 남편이라서 문제지. 여기까지 쓰고 저는 잠깐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냥 지울까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익명 계정이니 저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아무도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다 해도 까짓것 벌금 얼마 내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쭉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유부녀라 지 집안까지 팽겨치고 왔다고. 본인 불륜에 목숨 달리한 아내는 내버려 두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처가에 보내버리고 그 끔찍한 사랑에 매달려 유부녀랑 새 삶을 차린다네? 근데 그 유부녀는 이혼이라도 했지 본인은 사별이면서 그것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별인데 잘들 논다 진짜. 그렇게 쓰고 제가 완료를 누른 뒤 한 10분도 안 돼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후두두둑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었고 뭔가 다 아는 듯 보여지는 제 글에 다들 재빨리 집중을 했습니다. 쭉 둘러본 저는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글을 새로 올렸어요. 거기서 그 유부녀 계정까지 묶어 동서가 이전에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들까지 같이 올려버렸습니다. 당시 동서가 사진을 보내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사진들 내용까지 다 봐버렸어요. 둘이 나눈 카톡 내용들이며 저는 이 여자 사진으로밖에 안 봤지만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것 같아요. 정말 징하게도 둘이 붙어 다녀서 계속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에까지. 그 여자는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저한테 티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대신 좀 봐달라며 자기가 힘들 만한 상황이지 않냐며 당연한 질문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어찌어찌 저에게 그대로 있었기에 그걸 다 올려버리고 폭로했어요. 참 웃긴 게 말이에요. 그 유부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꽃가게를 운영하는 애엄마였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던 말로는 서방님 때문에 눈이 돌아버려서 애도 시댁에 보내고 이혼했다더라고요. 그 내용까지 다 특정해서 올렸고 결국 다 오픈되었답니다. 당시 달렸던 댓글은 거의 끝도 없이 넘어가 몇천 개에서 1만 개를 넘기게 됐어요. 와, 이 사람 대박. 그럼 자기 불륜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되는데도 저 상간녀를 끼고 사는 거야? 상간녀도 대단한 순정이네. 7살 어린 연하 상간남 때문에 애도 버리고 저렇게 고생하고 꽃 팔면서 새 살림 차릴 꿈을 꾸고 있었네. 하긴 이 사람 돈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실제로 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서방님은 그쪽 업계 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돈도 엄청 버려들였는데 그 폭로로 인해 모래성이 흩어지듯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이때 남편은 이혼을 진행하던 중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 있어?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런 거 없이 사람 좀 몰아붙이지 마. 빨리 처리할 거나 해줘. 실제로도 저는 그 내용 안에 저라고 의심될 만한 것들은 없었기에 남편도 더 트집 잡지는 못했고요. 얼마 안 지나 저는 그 내용을 제 핸드폰이나 여기저기서 다 삭제했습니다. 사실 그걸 뭐 저인 걸 안다고 해봤자 지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방님은 저 때문에 하나 둘씩 다 오픈되고 걷잡을 수 없는 악성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수억 벌어다 주는 계정을 다 처분해야 했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대로 다 오픈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각색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작정하고 다 폭로했어요. 그러니 서방님이며 그 상간녀 유부녀도 희대의 개망신을 당했고요. 유부녀가 운영하던 꽃가게가 유추가 다 가능한 상황이라 가게도 한 6개월쯤 뒤에 처분했답니다. 이건 제가 이혼하고 난 뒤에 알게 된 내용이에요. 남편에게 더는 미련이 없어 깔끔하게 갈라섰고요. 둘이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도 않아서 많이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서방님도 남편도 더 이상 제 인생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됨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서 생각이 가끔 나요. 안쓰럽고 바보 같고 그냥 안타까운 사람. 그렇게 예쁘고 청춘 같던 사람이 그냥 애 데리고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 삶을 살지. 그나마 자기 남편이 본인 유명세로 인해 양날검 같은 비난과 문매를 두드려 맞고 같이 불륜한 상간녀도 비난에 못 이겨 둘이 찢겨졌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동서가 너무 불쌍해서 어쨌을까 싶어요. 귀여운 동서의 딸을 저라도 가끔 챙겨주고 싶기도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많이 괴로워 보이셔서 최근에 그쪽에 연락을 드리고 용돈 얼마 보내드렸어요. 이쪽 사람들이라면 치를 떠시지만 장례 때 그나마 제가 인사드리고 관계를 나쁘게 맺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도 새로 삶을 살면서 저 역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생채기를 겪고 주변인들을 떠나보낸 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픈 일 없이 다들 평탄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 둔 40대 엄마입니다. 애들 키울 때 정말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러는 사이 제 결혼 생활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롯이 저랑 관련된 것만 신경 썼다면 좋을 테지만 시댁과 관련된 인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걸 감안하고 산다지만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운명 바꿔가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지금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끊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절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었던 건 시댁 형님 둘, 큰형님과 둘째 형님 이 인간들입니다. 듣고 보면 웬만한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하는 건 못지 않다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둘째 형님은 이상하게 결혼 초반부터 저를 있는 둥 없는 둥 무시하시더라고요. 더 성질이 괄괄한 큰 형님이 한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이에요. 동서, 막내 동서랑 인사 좀 해. 그렇게 인사하는데 왜 대꾸를 안 해줘? 이렇게 어깨로 툭 치니까 그나마 절 보고 대강 인사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나빴던 건지 다시 큰 형님한테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동서한테 인사했어요. 인사했는데 동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는 눈이 완전 동그래져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반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획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마주치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여자들 사이에 있는 이런 미묘한 싸움 분위기를 무척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꼭 저런 애들이 있었고, 제가 엄마 없이 자랄 때도 그걸 갖고 무시하는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도 양가 인사할 때 형님들과 아주버님도 당연히 나왔으니까 눈치를 챘겠지만 저희 집안은 아빠만 나오셨거든요.
아빠가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나오셨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니라 아빠가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적에 일찍 집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남매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윤지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손 많이 안 거치고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이 녀석이 많이 털털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에는 이런 아빠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던지. 근데 이런 부분을 보고 나중에 큰형님이 슬쩍 비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내 동서 무슨 결혼식 웨딩 마치 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게 울 일이 아닌데 상견례에서 그 식구들 많은 데서 훌쩍거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게. 동서 그때 진짜 좀 오바했어. 알긴 알지? 이러면서 낄낄거리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대체 어떤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의 교제가 있었을 테고 뭔가 다 처음이라 어려울 거란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 신경 쓰기도 바쁜데 저 드센 큰형님과 둘째 형님 분위기도 맞춰야 하나 싶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후로도 저를 무척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만삭 임산부였고 시댁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형님네는 집이 엄청 넓어요. 뭐 친정이 잘 산다나요? 그래서 명제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들네 사시면 좋겠다며 그 말을 큰형님이 본인 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꺼낸 사람네 집에 사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걸려온 전화는 무척 황당하더라고요. 막내 동서, 이번에 우리들끼리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명절 치르기는 힘들 것 같거든? 둘째는 친정엄마가 와 계신다 그러고, 아무튼 사정이 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둘러보니까 답이 그 집밖에 없더라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없잖아. 우리 어머니 명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 은근슬쩍 꼭 하라는 식으로 못을 박으니 꼼짝없이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도 낳기 전이었으니까 이때에는 꽤 심신이 약했을 때였었나 봐요. 애 낳고 나니까 그 뒤로 걸려오는 제안들은 웬만해선 다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정말 꾸역꾸역 우리 집에서 명절을 치르긴 했는데 형님들이 왜 그렇게 지들이 시누이도 아니면서 굳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구정을 보내자고 했는지 알겠어요. 아버님이 이때 손주들 용돈을 제법 주시거든요. 근데 지네들 집에서 하긴 싫고 용돈들은 밖에 해야 하니까 우리 집에서 대신 한 거였죠. 게다가 음식 먹고 난 뒤 설거지도 다 도와줄 것처럼 굴더니 그냥 둘이서 옆에 서가지고는 지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남편도 좀 지쳤나 봐요. 며칠 후 형들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각자 자기 일 신경 쓰느라 바쁘고 웬만해선 아내들이 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 봐요. 형들한테 욕만 잔뜩 먹었어. 둘 다 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아니, 나는 형들이 늘 어렸거든. 본인들이 볼 때는 내가 형수님들 험담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진짜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차라리 우리 형수님들이랑 자기랑 안 엮였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어지간히 피곤했으면 이런 말을 한 건지, 안 그래도 회사 안에 아줌마 동료들끼리 기싸움하느라 거기서 이리저리 터지는 중이었거든요. 집에서만은 편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남편 말을 듣고 저는 거리를 좀 두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오가는 중에 몇 년이 훌쩍 지나 저도 제 발등을 스스로 찢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를 좀 키우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법 작지 않은 큰 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건 본인들의 순수한 노력이 아니긴 해요. 지인이 하던 학원을 인수해서 하는 건데 그 명성이 꽤 오래 갔던 것 같더라고요. 나름 좋아 보이긴 했기 때문에 꽤 고민이 됐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한창 복작복작하고 논란이 일었던 게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유성이 형네 학원 한번 보내볼까? 거기 원어민도 있고 평도 좋은 편이야. 형은 다른 사업하느라 신경 거의 못 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형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당신도 너무 어려워 말고 한번 상담해봐. 아무리 그래도 조카가 가는 거니까 잘해주시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좀 끌렸던 게 이쯤 우리가 막 이사를 와서 그 주변에 아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나마 조심스레 어머니께 한번 연락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담을 했었답니다. 어머니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형제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도 썩 형님네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네 맘인데. 큰애네랑 별일 없겠어? 너도 알겠지만 걔가 보통 깐깐한 애가 아니지 않니? 거리 멀다고 하고 버스가 그쪽 가지도 않는다며? 그럼 니들 애들 둘 키우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사실 어머니 말이 단 하나도 틀린 게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자식이 뭔지 말이에요. 애가 슬슬 영어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다고 할 때 시켜는 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형님께 연락을 했는데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마냥 반가워하는 기색이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순전히 자기네한테 돈 쓰니까 좋아했던 건데 말이에요. 어머, 드디어 유성이도 학원 보내는구나. 그래, 사실 진즉 다니게 했어야지. 그런데 우리 학원은 자기네 이사 온 집에서 셔틀 안 보내주는데? 자기가 알아서 라이딩 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해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동선이 다 꼬이거든. 저도 이건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다고 하고 가서 둘러본 뒤 등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애도 재밌어 했고 형님네 큰아들이 거기서 보조교사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 보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학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막으시는 거예요. 이땐 순진하게 저도 이 말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아유, 자기 뭐 하는 거야? 무슨 학원비야? 조카가 온 건데 이걸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셔틀도 안 해주는데 우리 학원 보내주니까 난 그냥 고맙지. 그러지 말고 동네방네 우리 학원 소문이나 좀 내줘. 그전 원장빨이 있어서 그럭저럭 운영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끼리도 좀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 유성이 또래 엄마들은 내가 홍보하기 좀 힘드니까 자기가 힘 좀 써줘. 알았지? 이러면서 학원비를 한사코 안 받겠다며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괜히 나중에 이랬다가 책 잡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전에 제가 학습해온 바로는 우리 형님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구태여 이때 비싼 전기포트에 커피 머신을 형님한테 선물해 드렸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그럭저럭 잘 대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잘했네. 아무리 형수님이 그냥 다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래. 얼마 선물이라도 해놔야 당신도 그렇고 다들 마음 편히 다니지. 근데 좀 보내보고 불편할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답지 않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더라고요. 저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형님들에 대한 오랜 데이터가 쌓여온 동안 썩 좋은 기억이 아니었었나 봐요. 잘 지내고는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어지지는 말라는 의미더군요.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몇 달간 아이를 쭉 보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가면서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학원을 여기만 다닌 건 아니고 나와서 제 차를 타고 다시 수학학원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동 중에 갑작스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큰엄마네 학원 계속 다녀야 돼?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유민이 형이 자꾸 나보고 답답하다고 화만 내. 운전 중에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부정적인 반응이라 기겁할 듯 당황했어요. 그래도 교육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고, 시대의 큰 조카가 가르치는 애들이 우리 애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왜? 유민이 형이 왜 그러는데? 형이 뭐라고 화를 냈기에 그래? 그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에 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웃긴 건 큰형님의 반응이었고요. 몰라. 나보고 돌대가리래.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다른 학원 가래.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일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아들을 수학학원으로 보낸 뒤에 숨을 고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자초지정을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만둘 때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리고 계속 보낸다고 해도 영문은 알아야 하니까요. 적어도 어느 정도 중간 입장에서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아, 유성이가 그래? 아유, 우리 유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이, 좀 놀랐나 보네. 아유, 근데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자기한테 전화하려고 했었다? 아, 근데 요 근래 이래저래 일이 막 자잘하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말하는데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서 전 그냥 침묵하고 있었죠. 그 정적이 뭔가 좀 평소 같지 않다고 여겼는지 형님은 얼른 이어서 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유민이가 유성이 기본 너무 안 되어 있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유,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학원 워낙 평이 좋잖아. 기존 원장이 판을 잘 깔아두고 길도 잘 닦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내는 애들 보면 부모들도 그렇고 꽤나 빵빵해. 학력도 어지간히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애들도 여간 똑똑한 게 아닌데 회전이 아주 그냥 팍팍 된단 말이지. 우리는 거기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둔 건데 유민이가 유성이 가르치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더래. 이 모든 얘기를 형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 들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쁜 얘기 아니던가요? 그냥 대놓고 제 애를 너무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도통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형님, 그럼 우리 유성이는 여기 오래 다니기 힘들겠네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어렵게 입을 뗐고 이 안에는 일말의 제 불만도 약간은 들어 있었어요. 형님은 그걸 진즉 눈치채고는 자기 아들 탓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지 제깍 반격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 참 왜? 유성인 정말 기초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어느 학원 가도 똑같을걸?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긴 하겠는데 유성이처럼 하면 진짜 어딜 가든 말 듣는 거 똑같다? 유민이가 진짜 마음고생 심했어. 나보고 맨날 유성이 어쩌면 좋냐고 한숨 푹푹 쉬어대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참아두었던 말들을 급기야 꺼내게 되었답니다. 그냥 좋게 좋게 그만두려 했더니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냔 말이에요. 네, 그 얘기 저도 듣긴 했어요. 유민이가 힘들어한다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 동생이라지만 돌대가리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말에 형님도 움찔하더니 제 표정을 순간적으로 살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둘러대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방어를 하겠답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우, 유성이가 그래? 우리 유민이가 그랬다고? 아유, 참. 아유, 아우, 참, 동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유성이야, 유민이를 오죽 생각하니까 자기 동생 같으니까 그랬겠지. 얘는 지 동생한테도 그래요. 아유, 답답하고 말 안 들어먹으면 그런다니까. 그런 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또 그런 것만 집중해서 뭐라 하면 안 되지. 동서 예전부터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다. 사람 간에 섞이고 같이 뭔가 하다 보면 늘 오해가 있더라고. 우리 유민이가 한 말 너무 깊게 듣지 마. 걔가 무슨 아기가 있겠어. 동생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유성이는 또 그걸 그대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야? 아유, 그냥 넘어가면 될 걸 뭐하러 엄마한테 얘기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말을 이으면 이을수록 서로 난장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됐고 저는 다 싫어져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형님, 그건 형님 말 맞다나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유성이는 오늘로 정리할게요. 학원 책도 얘는 늘 들고 다니니까 따로 가지러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다 형님은 아무래도 마무리가 자기 아들이 해버린 막말로 끝나는 게 싫었는지 끝까지 자꾸 참견질을 하는 거예요. 아우, 그래, 그래. 뭐 저기 그러면 정동서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렇게 유성이 키워서 되겠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움찔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고등 공부를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 학원 자꾸 바꿔줘가며 보내면 끈 게 없다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아우, 난 유성이가 더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끼고 공부를 시켜봐. 그래 놓고 다시 보내야지 뭐. 안 그러면 유성이 저 상태로 어딜 가든 체이고 욕먹는다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면서 저는 형님과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일단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도 참 나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안 풀릴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좀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자초지종 다 들으시더니 어머니도 좀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딸 자식과 며느리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에겐 모두 같은 손주들이 있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이고 참 그네 걔는 말을 그렇게 한다냐. 유민이 녀석 어디 동생한테 돌대가리라 그래? 그 녀석은 진짜 등짝 좀 얻어맞아야 되겠다. 아무렴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르쳐 주라고 지 작은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럼 잘 가르쳐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성질만 나면 어떡해? 하다 보니 저는 정말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학원비 얘기했는데 내지 말라고 하시길래 달마다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 마무리 하시는 말씀이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 그대로 형님은 저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학원비를 안 받고 가르쳤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비에 상응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선물을 달마다 보냈었다고요. 비싼 소형 가전들부터 시작해서 몇 달 보내는 동안에 월 초마다 그렇게 결제해서 학원으로 배송해 드리곤 했어요. 나중에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 놓고 끝에 가서 세상 정 많고 사랑 많은 큰엄마로서 받아준 양 말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는 결국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아니 거기다가 차로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 네가 왔다 갔다 했다면서. 왕복으로 40분 걸리는 게 말이 쉽지. 매일 초등학생 애를 어떻게 그렇게 태워다 주고 오고 하냐? 제가 말한 이유는 정작 형님 본인은 자기네 집 막둥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걔 혼자 학원 돌리기 안쓰러워서 본인이 데려다 주고 오고 했어요. 학원 자리 비우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겨두고 그렇게 차로 바쁘게 라이딩하면서 자기 애 학원 보내고 데리러 오고 했었거든요. 그럼 누구보다 제 환경을 잘 알 텐데 저는 무척 만만해 보였는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애가 학교 친구 2명을 더 데려와서 같이 다녀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애가 그만두니 얘네들도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동시에 셋이 그만둬 버리니까 형님도 뭔가 애 같았던지 나중에 연락이 왔지 뭡니까? 저 동서, 우리 셔틀 기사님한테 마지막에 동선 하나 더 추가해서 그쪽 학교로 돌아달라고 부탁해 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 보내. 내가 유민이한테도 잘 얘기했으니까 유성이 잘 봐줄 거야. 아,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고 작은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 말이 맞지? 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유성이랑 그 학교 애들 셔틀 태우면 돼. 내가 시간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말을 툭 끊었어요.
아니요, 형님.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낸다고요. 학원 안 보낸 지 며칠 지났고 그 엄마들도 다른데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당분간 제가 끼고 가르칠 생각이고 앞뒤로 학원들도 빈틈이 없이 짜여 있어서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긴 했지만 형님은 자기 잘못 주제도 모르고 그 상황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될 말을 저에게 해버린 겁니다. 애들끼리는 돌대가리란 말이 오가서 상처를 주었다면 형님은 저에게 사회성이란 말을 들먹이더군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안에서 가시가 되는 상처 그리고 분노의 버튼이 돼버렸습니다. 동서, 동서는 왜 그렇게 성급해? 아니 나랑 그날 얘기해보고 좀 기다려보지 그랬어. 그날도 동서가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바로 위에 동서는 이런 식으로 일 안 해. 자기는 내가 좀 잘 지내보겠다고 유성이 챙기면서 학원비도 안 받고 다니게 해준 건데. 아 이렇게 일을 무자르듯이 그냥 확 잘라버리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네. 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리 알겠는데 동서 참 사회성이 없다. 사람들 관계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판에는 정말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유성이도 끈기 없이 저렇게 학원 다닐 때마다 그만두려 할 거 아니야. 우리 유민이 말로는 유성이가 참 사회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 내가 동서 볼 때 느끼는 건데 애들도 애들끼리 똑같이 느끼는 거야. 하여간 내 말 잘 새겨 듣고 그럼 나도 자기 학원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리 할게. 그럼 전화 끊어. 이렇게 짓단을 지가 뭐라고 잔뜩 삐쳐서는 온갖 폭탄을 투하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있죠. 이날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의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에는 오만 가지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끊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애들 돈줄 끊기는 게 아쉬워서 거의 협박하듯 저에게 악담을 마구 쏟아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멀쩡한 저를 지적하면서 사회성이 있네 없네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양 마구 밀어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학원 보내는 엄마들 몇몇과 얘기했는데 그때도 좀 고민했어요. 유성이 엄마, 오늘도 이렇게 보내요. 아우, 시간 되면 애들 나올 때까지 커피 한잔 할래요? 엄마들 두어 명이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고, 마침 애가 학원에서 다시 나오려면 4, 50분 기다려야 해서 같이 카페로 움직여서 이분들은 제가 우리 형님과 가족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학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투로 그것도 원장인 우리 형님 험담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전 원장이 좋았는데 우리 애 딱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일임하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바꿀 생각도 못했고 몇 달 더 보내보자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새 원장님은 좀 뭔가 되게 표독스럽기도 하고 애들도 대충대충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 우리 애도 원장 선생님 무섭다고 하는데 딴 데는 빨리 알아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또 다른 엄마도 거들더군요.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보조교사로 쓰나 본데, 뭐 대학생이래. 그런데 가르치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화를 족족 내나 봐. 유성이네는 별 얘기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람 하나를 볼 때의 눈은 대부분 비슷하다더니, 이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괜히 입댔다가 잘못 소문나면 저만 곤란해지니까 그냥 무조건 모른 척하고 입을 닫기로 했어요. 엄마들 사이 말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지라 나중에 파고파고 들어가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근원을 따지거든요. 이 엄마들이야 우리 형님과 다시 안 볼 사이고 학원 그만두면 끝인 관계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조했거나 말을 했다고 알려지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애는 학원에서 듣고 온 얘기가 없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라 재탄만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를 보니까 제 속만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일이 있는 족족 상담을 했고 어머니는 잘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군요. 잘 그만뒀어. 그리고 내가 볼 때 큰애는 진짜 성격이 여러모로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큰애가 밉다든지 아니면 너네를 더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앞으로는 같이들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애들끼리 걸린 건 더 하지 마. 이게 뭐냐? 무슨 강아지 싸움도 아니고 남이랑도 자식 걸린 싸움하면 아주 피 터지는 거야. 그런데 니네는 가족끼리 평생 볼 사이인데 애들 커가는 거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걸로 싸우면 진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끼리 뭐 엮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명절 때 오가며 보며 인사들이나 해.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손주 걱정이 더 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엄한 손주들끼리 엄마들에게 치여 원수가 되면 어쩌나 싶었겠죠. 그러고 한동안 뜸하고 형님과 또 둘째 형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멀어졌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잠깐 큰일을 겪게 됐어요. 저 일이 있고 1년쯤 지나서였을까요? 몸이 너무 안 좋고 찌뿌둥하길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꽤 안 좋은 게 몸 안에 자라 있어서 이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애들이며 남편이며 다 놀라고 어머니랑 시누이도 저를 안쓰러워 하시더군요. 막내 너 아파서 어떡하냐. 아유, 그동안에 유성이랑 유진이는 어떡하고. 아범이 회사 다니면서 애들 챙기는 거 힘들 거 아니야. 너도 아픈데 네 몸만 신경 써야지. 그러지 말고 애들 며칠간 우리 집에 보내놔라. 둘 다 같은 학교 다니니까 내가 같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마. 어머니가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제 몸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학원은 못 보냈지만 그런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애들 학교만 안 빠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원해서 회복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형님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여본다 싶긴 했어요. 헌데 연락이 왔길래 웬일인가 했죠. 막내 동서, 아직 젊은데 그렇게 수술해서 어째? 고생했네. 병원에서 뭐래? 아, 내가 어머니한테 듣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회복하려면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며. 자기도 슬슬 몸 움직이면서 잘 회복해야겠다. 그치?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시덥지 않게 여기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전화를 끊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무슨 죽이며 음식들을 왕창 갖다 주고 간 거예요. 작은 형님도 같이 와서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 학원 일 이후로 제가 이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명절 때도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마음이 거의 돌아서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 자기가 얼마나 저를 챙겼다고 막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둘째 형님까지 같이 있는 며느리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이때 정말 안 내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 있었어요. 회복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거 있죠? 막내 동서, 우리 요즘 잠깐 시간 만들어서 골프 치러 다니거든? 동서도 같이 다닐래? 골프도 좀 배워두면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거리 많아져서 좋아. 동서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되잖아. 골프만큼 운동량 많은 거 없어. 이번에 우리 갈 때 한번 따라가 볼래? 저도 그렇게까지 막 내켰던 건 아니지만 일단 시간도 좀 지났고 저부터도 큰일 겪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나쁘게 지낼 것 없이 나도 골프 한번 안 쳐봤으니까 그냥 따라가 봤어요. 주변 보니까 이제 골프는 그렇게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제 또래 젊은 사람들부터 더 어린 20대들까지도 종종 치는 문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게 됐죠. 거기서부터 저는 이 자리에 낀 것을 또다시 후회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미묘하게 저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는 저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좀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외려 어리버리해서 헤매는 저를 두고 약간 빈정거리듯 말하더군요. 그쯤 되니 도대체 저를 뭐 때문에 부른 건지 모르겠는 거죠. 동서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쳐본 거야? 아, 난 농담한 줄 알았잖아. 아우, 요즘 너도 나도 다 치러 다니는데 그냥 잘 못 친다는 줄 알았지. 그런 형님의 말을 거드는 둘째 형님도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어느새 둘이 한편이 된 마냥 붙어먹고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형님. 저도 한 번도 안 쳐봤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형님. 막내 동생은 평소 뭐 하면서 지내? 뭐가 재밌어? 전 이때 그냥 순진하게 뭐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뭘 사지는 않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백화점 지하도 그렇고 큰 쇼핑몰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사람 많지 않은 시간대를 찾아서 잘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큰형님이 이때 분명히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살짝 비꼬는 거예요. 근데 막내 동서 보면 그닥 옷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한 벌 사줄까 고민했거든. 오늘도 골프 치러 오는데 옷도 좀 주변에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괜히 아까 사람들 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나도 그렇고 여기 동서도 그렇고. 아우, 일찍이 골프 쳤었거든. 우리는 친정이 다들 골프 매니아야. 같이들 맨날 치러 다녀. 이러면서 저를 깔보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까짓 골프가 뭐가 그리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거 거의 친정에서 다 떼고 오는 거잖아. 난 아직도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다녀. 엄마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아직 팔팔한 거 있지? 막내 동서는, 아, 맞다. 친정 어른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나? 아버님만 계신다고 했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 할 여유는 없었겠다. 왜 쓸데없이 이렇게 남의 가족사까지 파고드는 얘기를 하는 건지 궁극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그럼 자랑이나 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을 멱살 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또 제 걱정을 해주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동서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프면 말해. 우리도 이쯤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다음에 또 약속 잡으면 되지 뭐. 저는 이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굳이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는 형님들이랑 같이 어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반응 저 반응 살펴봐야 하니까요. 근데 이때 미묘하게 절 건드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엄마 화제였어요. 이게 제 환경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모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알아들으라고 뾰족하게 공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그랬던 걸까요? 화가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역시 뭔가 마음 놓고 의지하고 그러기엔 친정엄마가 최고야. 솔직히 어머니는 남의 집 엄마 같잖아? 뭐 아무리 속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봤자 결국 자기 아들이 우선이고 최고잖아.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동선 어떻게 생각해? 전에 친정엄마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볼 땐 그래서 동서가 멋모르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따르는 것 같아. 이때에는 좀 뭔가가 거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챘었는데 갈수록 정말 숨막히게 사람을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아. 세상에서 믿을 게 친정밖에 없어. 특히 시집 온 여잔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자꾸 어머니한테 뭔가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그거 몰랐지? 그거 다 내 귀에 들어온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갑자기 분위기가 무슨 호러 공포 드라마로 바뀌는 듯 하더니 큰형님은 제가 학원 얘기를 어머니께 했던 걸 안다면서 제 눈을 노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는 것과 동시에 근데 이게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죠. 옆에서 둘째 형님은 정말 간사하게도 처음 듣는 얘기인 척 큰형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더군요. 어머,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막내 동서가 뭔가 어머니한테 말이라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장작을 넣고 앉아 있는 거죠. 대충 흐름을 보니 저한테 그때 학원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제 몰래 큰형님한테 뭐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형님도 뾰루퉁하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었나 보더군요. 제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연락이 없다가 그 후에 갑작스럽게 챙기는 척 연락하길래 전 그냥 순수하게 이제 나를 좀 챙길 생각이 들었나 했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서, 내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지? 진짜 내가 그동안 동서 얘기 다 받아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내가 어디 동서 같은 사람이랑 겸상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하다 진짜 이제 별것들이 다 설치고 나대고 앉아있네 진짜. 내가 그날 바로 가서 따지려다가 진짜 일낼 것 같아서 참은 거야. 그 후로는 어디 뭐 아팠다며?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와,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티가 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어요. 동서 같은 사람이야 어찌어찌 형님 동서로 엮여서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한데 적당히 급이 맞게 굴어야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일러 바치고 숨어 있으면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되게 순진하다, 동서.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사정 다 봐가면서 학원도 맞춰주고 했더니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야? 아니, 엄마란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남 모함하는 거 배워갖고선 자식은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진심 유성이랑 유진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지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이때 저는 와장창 멘탈이 깨지는 걸 느꼈고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형님에게 다다다다 달려들었어요. 둘째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벌레 보듯 그 옆에서 붙어서서 절 쳐다보는데 큰형님 못지않게 얄밉고 재수없게 느껴지더라고요. 큰형님은 보란 듯이 전화를 꺼내더니 스피커폰을 켜두고 계속 신호를 울리는 거예요. 동서, 똑바로 들어. 저번에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내 뒷담했지? 나는 자기 같은 인간이랑은 달라서 대놓고 앞담화해 줄 거야. 똑바로 들으라고. 어디서 촌떼기를 동서랍시고 형님 동서 소리하게 해줬더니 지정신도 모르고 나부대고 있어. 아, 어머니, 저예요. 형님은 그렇게 바로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이어가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저릴 듯 아찔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쩌자고 이딴 모임에 순진하게 따라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진짜 너무 비참하고 분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제가 좀 참을만 했던 건 그나마 어머니가 이 순간 제가 오해했던 상황이랑 똑같이 움직이진 않으셨던 거죠. 전 어머니가 제가 그간 생각했던 인상과 달리 뭐 형님한테 제 험담이라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쪽으로 생각이 갔던지라 더 혼란스럽고 기가 막혔는데 대충 어머니 말투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아마 그때 형님을 야단치셨나 봐요. 그래서 형님은 더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셋이 골프 치러 왔어요. 네, 제가 저희 친정이랑 같이 간다는 건 말이에요. 웬일로 온 게 아니라요, 그게. 일단 어머니, 저희 셋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새삼 좀 서운해서요, 어머니. 이러면서 갑자기 형님은 막 지 신세 타령을 하는 거죠. 큰 며느리인데 대놓고 막내 며느리 편드시니까 서운했다. 제가 학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 딸에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일단 우리 셋 모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형님은 그러고 싶진 않다고 획 토라지듯 말하는데 어머니가 당장 오라고 호통치시는 통에 다 같이 그 불편한 차를 같이 얻어 타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도착하자 어머니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뭔가를 준비해 주시곤 답답하다는 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왜 또 분쟁을 만들고 난리냐? 근데 너는 뭐 어쩌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기분이라도 나쁘다 이거야? 형님은 잔뜩 화가 난 듯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저는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 당시 왜 안 따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묵혀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은 뭔가 골이 나 있었는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묘하게 틱틱대면서 받아치고 둘째 형님은 그 가운데서 난감한 척 팔짱 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이 재수없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분위기는 어머니도 점점 짜증이 나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일단 뭐라도 먹으라고 했더니 형님이 때야 아닌 짜증에 어머니는 완전 폭발해 버리셨죠.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막내 동생이랑 같이 겸상 안 해요. 오늘 부른 것도 이제 같이 안 볼 생각하고 쐐기 박으려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아세요. 뭐야? 그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할 거냐? 작작 좀 하라고 했는데 나이는 제일 많아서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형님은 진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마구 대들더라고요.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 왜 자꾸 막내 동서 얘기만 듣고 저쪽 편을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급도 안 되는 동서 제가 챙겨서 같이 학원도 데려가 주고 얼마나 신경 써줬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준지도 모르시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한쪽 말만 들으시면 안 되죠. 여기선 제가 발끈해서 뭐라고 했더니 형님은 바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급? 급이라뇨? 제가 뭔 급인데요?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래? 상대해줬더니 지 주제도 모르는 것 봐. 아, 얼레벌레 어머니한테 일러바치고 나니까 아주 날개라도 단 것 같아? 세상 자랑할 거니 집이랑 결혼한 거 말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왜 나대냐고? 지 주대를 쳐 알아야지. 말도 길게 끌지 마. 짜증나니까. 이쯤 되면 저뿐 아니라 옆에 있던 어머니마저 완전히 바보로 보고 저렇게 속사포처럼 쏴대는 게 아닌가 싶은 와중에 갑자기 공기를 휙 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형님이 뒤로 어정쩡하게 쓰러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왔고요. 눈을 껌뻑이며 보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말이에요. 형님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서 넘어뜨린 거예요.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내가 작작하라고 했지? 네가 이러면서 네 동서들이 어쨌네 하고 따지고 들 자격이 있냐? 네 애들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갈라치기는 안 하겠어. 내가 막내 얘기 듣고 너한테 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네가 알아들을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야? 이제 나한테까지 대드는 거냐? 형님은 그렇게 끝도 없이 나대더니 생전 화분에 꽃 한 번 꺾은 적이 없는 어머니가 머리채를 와장창 잡고 끌어내리는 바람에 꽤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는 거기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건 사실 제 편을 들었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할까 말까 하다가 삼켰었고요. 둘째 형님은 아주 기겁할 만큼 놀랬는지 벽시계 바로 아래에 착 붙어서는 어머니와 큰 형님을 계속 번갈아 보면서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저를 휙 쳐다보는데 저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그러고 뭔 주제를 알고 어쩌고 하고 있어? 너는 주제를 알고 하는 소리냐? 뭔 놈의 급이니 뭐니 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어쨌다고. 막내얘, 네가 그렇게 무시할 집 아니다. 큰애, 네 친정이 여유가 있다지만 그거 갖고 그렇게 사람 무시할 일이냐? 너 우리 영범이한테도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니는 오죽 실망스러우셨는지 본인 아들도 혹시 저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씩씩대던 중 어머니 딴에는 형님이 되게 얄미우셨던지 안 해도 좋을 얘기를 굳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입 밖에 낼까 고민했던 말이니 크게 막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네, 니네가 건물 있고 뭐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르겠다만 막내네도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할 집 아니다. 막내 네가 말해봐, 어? 순간적으로 저한테 이 싸움의 화살이 돌아오길래 저도 움찔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아주 가짠치도 않다는 듯 저를 쓱 쳐다보는데 이때 저는 발끈해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뭐, 두 분 형님이 어떤지 몰라도 절 무시하시는 거라면 저도 다 까보고 싶네요.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사셔서 저보고 급이 안 맞네 하시는 건데요. 그러자 둘이 동시에 뭐 짝이라도 한 듯 데칼코마니 마냥 같이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쓱 정말 저를 훑어대는데 이렇게 낄낄거리는 것 자체가 저를 비롯해서 어머니까지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닌가요? 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에 형님들 둘은 어머니 장난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에 변화도 없었어요. 니네 그 다닌다는 골프장? 그것도 말이야. 막내네 친정아버지 거인 건 아냐? 어머니가 하신 이 말은 얼핏 보면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무슨 치기 어린 거짓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니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저희 아빠는 홀로 자식을 키우긴 했고 그닥 정성스레 대접해주지 못했지만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단지 남자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저는 여자 어른의 손길, 큰형님이 그리 지독하게 절 아프게도 꽂아댔던 그 말, 친정엄마의 손길을 딱히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자치고 외모에 관심도 크게 없고 여러모로 투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갖고 잘못 꾸미네, 촌스럽네, 시대를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무시해댔던 거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슨 하다하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냐는 어투더니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을 어디 갖고 있고 그 골프장을 왜 소유하고 있는 건지 어머니가 대충 저한테 들은 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골프장 얘기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형님들이 골프 치러 간다고 어쩌고 얘기하기에 그때 전 저희 남편한테 말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 얘기를 남편이 어머니한테 했었던 모양이고요. 저도 어머니가 왜 아시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말 나올 구멍이 남편밖에 없었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히 뭘 설명하겠느냐마는 그냥 결론은 막내 동서인 우리 집은 그렇게 형님들한테 무시당할 친정이 아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오죽 인간들이 못나고 천박하면 집 형편 갖고 누르려고 했던 건지 진짜 여고생들도 그렇게 대처하다간 왕따 당할 일을 왜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저러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말이에요. 마치 코미디처럼 그때 큰형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며 조곤조곤 다 따져주면서 우리 아빠에 대해 설명을 대강하며 뭐라 했을 때 말이에요. 생각보다 상세하게 뭔가 진정성 있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듣고 큰형님도 점점 이게 거짓말은 아니란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는데 가관도 아닌 거죠. 진짜 바보 천치처럼 함부로 대할 예정이었는데 갈수록 그러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지들이 세상 거지마냥 취급했던 내가 생각보다 재력이 있다고 느껴지니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눈이 마치 실핏줄 터지듯 벌게지더니 콧숨을 씩씩거리면서 내뿜더니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그게 다예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일절 연락이 없었고요. 어머니는
그냥 일단 그렇게 주제며 급 따지더니 지들 주제랑 급을 알았을 거라며 놔두자고 하시더군요. 너한테는 아무런 연락 없드냐? 그날 그 모양으로 난리를 쳐놓고 네, 어머니. 진짜 조금도 연락 안 왔어요. 큰형님 말고 둘째 형님도요. 그것들이 애지간히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그냥 냅둬라. 적어도 전처럼은 못 대할 거다. 대체 이게 다 뭐냐, 며느리들끼리. 하루하루 잘 지내기도 모자란 편에. 아이고, 나는 두 번 다시 며느리 두셋 있는 시어머니 짓은 안 하고 싶다. 내 자식하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원. 어머니는 며느리 셋 사이 중재하시면서 완전히 질려버리셨는지 징글징글하다고 하시고 저는 이후로 뭔가 더 엿먹이고 싶은데 딱히 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얘기 나눠보니 형님이 생각했던 이상의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제 현실 자체가 형님에게 복수가 되지 않았겠냐고 하더군요. 사실이 그렇잖아. 나도 형수님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알고 자기 딴을 엄청 질투나고 화나서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것 같아. 그전에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막 대들었다며. 그런데 자기가 그 땅이며 아버님 건물 얘기하니까 씩씩거리셨다니. 게다가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질투나서 잠도 못 잔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형수님들 신경 쓰지 마. 충분히 질투나게 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몸 완전히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와락 받아서 열이 오르려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머니가 중재해준 셈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숨이라도 쉰다고 해야 할까요? 이후로 형님이나 둘째 형님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는데요. 저도 이런 분위기는 환영이에요. 진짜 인간이 너무 유치하고 저급이라 저부터 이제는 만나는 걸 사양하고 싶어요. 아마 어머니도 억지로 만나게 하실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라도 형님네는 신경 끊고 살려고 합니다.